자, 3회차 오후 수업 문제는 취득세 세율부터 취득세 부가징수,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전반적인 내용, 비과세까지 해서 25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문이 기는데 하여튼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풀어드릴게요. 먼저 문제 1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취득세 세율인데 지난 2회차에서 취득세 표준 세율까지 그리고 중과 세율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문제 1번은 이제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주는 특례를 물어본 겁니다. 특례 세율. 그 특례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취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은 1천분의 20이라고 그랬어요. 1천분의 20, 2%가 중과 기준 세율이다. 그럼 이런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으로 물어봤어요. 아닌 것. 그러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2%를 빼주는 그게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럼 기억이죠. 기억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라고 돼 있고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하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 나오는데 이 기억은 기억은 표준 세율에서 빼주죠. 중과 기준 세율을 빼주는 겁니다. 이거 환매 기간 내에 환매됐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인 2%를 빼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빼가지고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꼭 환매 등기까지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환매 등기까지 병행이 돼야 돼요. 기억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2%를 빼서 적용하는 거니까 요것이 아닌 것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은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거고 다행히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그랬어.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건축물 개수로 인한 것은 무조건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이 방금 2%라고 그랬죠? 이거 2%만 적용합니다. 2%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준 세율에서 2% 빼주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인데 본인 지분을 초과되지 아니한. 그러면 자기 지분이 초과되지 않고 쪼개져 그냥. 공유물, 합유물이 그냥 쪼개지면 기존 거가 쪼개지는 거니까 분할이 되니까 이것은 표준 세율에서 빼줘야 되죠. 기존 거가 분할되니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줍니다. 자,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의 경우는 표준 세율에서 2% 빼줘서 세금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또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답이 될 수 없죠. 지금 표준 세율에서 2% 빼주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야 돼요. 아닌 것을. 표준 세율에서 2% 빼주는 걸 골라라가 아니라 아닌 것을 골라야 돼요. 자, 이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버리죠. 하여튼 우리 앞으로 환매 등기 병행하는 부동산의 환매다. 매도자가 환매됐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2% 빼준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인데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 기준의 2%만 부과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인데 자기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의 2%를 빼준다. 빼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공유권 해소도 써놓습니다. 디귿에다가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공유권 해소로 지분 이전도 표준 세율에서 2% 빼줍니다. 공유권 해소로 지분 이전도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 빼주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리을입니다. 리을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차량 등을 임차하여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임차의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의 차량이나 뭐 기계 장비나 항공기 등 이런 것들을 렌트해서 사용하다가 임차를 해요. 임차하게 되면 이제 수입이 되죠. 임차에 수입하게 되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는 이것은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2% 적용이죠. 2%. 이건 이제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이 리을은 하여튼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임차에 수입하게 되면 수입자가 취득자로 봐. 수입자가 취득자로 보고 그리고 연부 취득으로 한정돼서 이런 경우는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합니다. 2%만 적용한다. 그다음 미음번 이것도 이제 답이 될 수 있죠.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거니까 미음은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 증가. 이것도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죠. 중과 기준세율 지목 변경 가액 증가도 중과 기준 2% 적용하죠. 2% 적용합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 되죠. 이것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주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뭐뭐에 해당될까? 기업과 디귿이 해당되죠. 기업과 디귿이 표준세율에서 2% 빼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주는 걸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기업과 디귿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아닌 것을 찾아야 돼.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니은번 중과 기준세율만 2%만 적용하는 그런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것,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리을번 요것도 중과 기준 2%만 적용, 외국인 소유 임차에 수입하는 것. 그다음에 미음번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도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2%를 빼주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뭐이 됩니까? 니은과 리을과 미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잘 읽어봐야 돼. 표준세율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2%를 빼주는 것을 이걸 찾는 거를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근데 꼭 아닌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으로.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1번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2% 빼주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그 찾는 것은 기업과 뭐가 됩니까? 기업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2% 빼주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니은과 리을과 미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중과 기준 2%만 적용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건축물 개수의 면적 증가. 이거는 면적 증가는 무조건요. 원시 취득의 세율입니다. 면적 증가하는 경우 그럼 원시 취득으로. 원시 취득은 1천분의 분모 1천분의 분자 28 원시 취득.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의 세율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건축물 개수로 인한 건데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그럼 맞아.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개수는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해요. 면적 증가는 무조건 원시 취득이죠. 자, 니은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2%만 적용합니다. 2%만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취득 의제 2%만 적용.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에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과점주주도 2%만 세금 부과해요. 과점주주에 의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주식 취득 이것도 2%만 세금 부과되는 것이죠. 그 다음 리을 무덤과 묘지인 토지 취득. 무덤과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도 2%만 세금 부과되는 거죠. 2%만.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우리가 이제 중과 기준세율 2%만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 중과 기준 2% 곱해주는 것이죠. 니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에 중자를 통해서 과점주주인 경우, 또 무덤과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 여기다가 우리 하나 더 본다면 이것도 이제 2%만 부과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본다면 임시 흥행장 등 임시 건축물로서 존속 기간이 1년 초과. 임시 건축물의 경우로서도 존속 기간이 1년 초과되면 2% 세금 내야 됩니다. 2%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만 해당되고 꼭 건축물 개수로 인한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돼 있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물어봤죠. 옳은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또 옳은 것으로 물어봤네요. 1항 일건 1구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여러 번 출제했어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야 돼요.
한 건 또는 일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수도권인 과밀국제 권역 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공장이 전입됐다.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됐다. 이거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립니다. 네, 틀렸어요. 중과세 적용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은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왜? 서울은 특별한 곳이야. 서울은 특별한 곳이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아닌 다른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대로 전입되면 중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도 과밀국제 권역이거든요. 수도권이야. 그럼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대로 전입을 해요. 그러면 중과세 적용합니다. 왜? 서울은 특별한 곳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서울특별시에서 외의 지역으로 전입되면 다 중과세 안 합니다. 중과세 안 해요. 근데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은 무조건 중과세 한다. 왜 그렇다? 한 번 더 말하겠어. 서울은 특별한 곳이다. 서울은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이죠. 지자체장은 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가 되네요. 특수관계인이 나왔네. 형제간 등. 그리고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하는 행위 계산한 것으로 인정돼 버려. 자 특수인 관계 나와버리고 또 부당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계산한 것으로 인정돼 버려. 그러면 우리 시가 인정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다. 맞아.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로 인하여 라고 돼 있고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요, 이 부당한 행위로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계산으로 되려면 그 시가 인정액하고 들어봐요. 시가 인정액하고 사실상 거래된 취득 가격하고 사실상 거래 가격하고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돼. 또는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이가 나면 그러면 우리는 조세 부담을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얼마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억 원 이상 또는 얼마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차이가 나야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미안합니다. 좀 너무 어렵게 했나요? 하여튼 이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거 꼭 특수관계인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 계산 인정된다. 취득당시 가액으로 시가 인정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다. 원래는 뭘로 해야 되는데 매매 거래니까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해야 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잖아. 그럴 때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3번이 옳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4번 지문 보죠. 4번 지문은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나 분양, 이 분양 써도 돼요. 분양 또는 임대라고 해요. 분양 또는 임대. 그러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용이죠.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 목적의 공동주택인데 중요한 것은 일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죠. 이런 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가 잘못돼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이거 지금 사원에게 분양 임대 목적이잖아요. 사원에게 분양 임대용이고 일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란 5항은 의료업. 이거 의료업이 나오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이다. 의료업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근데 적용한다로 돼 있네. 틀려버리네. 여러분 의료업이나 할부금융업이나 또는 은행업 등은 시골 새집만 있는 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큰 도시에 필요한 업종이에요. 큰 도시에 필요한 이런 의료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2회차에서 이거 있었죠. 2회차에서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왜? 병원의 병실은 의료업에 속하는 거잖아요. 또 백화점의 영업장도 중과세 안 하죠. 왜? 백화점도 큰 도시에 필요한 것이지 시골에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업의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의 영업장 등은 이거는 도시에 해당되는 업종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의료업 중과세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에 단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서는. 오케이. 그래서 문제 3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겁니까? 3번. 3번만 옳은 거예요. 3번이 옳은 거. 꼭 동그라미 1항. 면세점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하려면 50만 원 이하로 써야 돼. 동그라미 2항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은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 지원 요 일구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거 중과세 적용한다 잘못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업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됐습니다. 3번만이 옳은 것이죠. 그 다음 문제 4번 취득세 세율로 옳은 거. 자, 세율이죠. 세율. 자, 1항은 해운제 골프장이 나오네. 아, 이거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그랬어. 여기 해운제 골프장의 토지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사치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 권역이요. 서울특별시는 무조건요. 과밀억제 권역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동일하다가 틀렸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해운제 골프장은, 자, 해운제 골프장 토지 건축물 부동산은 표준 세율에다가 합칠 때 합산해야지. 당연히 합산해야지. 해운제 골프장 사치성이니까 어떻게 합산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2%의 100분의 400으로 해야 돼. 2% 곱하기 100분의 400, 100분의 400, 4배, 4배죠, 4배. 2%의 4배는 8%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사치성 해운제 골프장은 2%의 4배인 8%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무조건 과밀억제 권역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려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나오면 아 이거 과밀억제 권역이다라고 하셔야 돼. 과밀억제 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합산해 주는 거 맞아요. 합산해 주는 거 맞는데 중과 기준세율이 2%죠. 요 2%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사업용 부동산은 2%의 100분의 400이 아니야. 100분의 200. 두 배라고 그래. 그럼 2%의 2배니까 4%로 합산했죠. 이렇게 해서 세액을 적용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해운제 골프장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세율하고 과밀억제 권역인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사치성은 2%의 100분의 400으로 합한다. 과밀억제 권역은 2%의 100분의 200으로 합한다. 꼭 구분해야 됩니다. 9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1항은 일단 틀렸어. 틀린 거 틀렸어. 동그라미 2항.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여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돼 있네. 표준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조례를 정하여 이걸 네 글자로 탄력세율이라고 그러죠. 취득세 탄력세율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무조건 2번 이제 옳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항은 상속으로 인한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 취득이야. 상속으로. 상속은 38선으로 간다고 그랬어. 38선. 그러면 상속인데 농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했다. 농지 아니네. 그럼 농지 아닌 토지 취득은 1.5의 28이 돼야 돼. 1.5의 28. 농지라면 1.5의 23이 맞아.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면 부동산가액의 1.5의 23이에요. 농지는. 농지 아님으로 꼭 써져 있어. 농지 아님으로 돼 있으니까 1.5의 28이 돼야 돼. 3번도 틀렸네. 동문 4번입니다. 매매나 교환을 우리가 유상승계라고 그래. 출제자하며 요즘은 매매나 교환 이렇게 주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유상승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유상승계로 토지를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내야 돼. 근데 농지가 아닌 걸로 돼 있어. 그럼 부동산가액의 1.5의 40으로 가야 돼. 만약에 농지에 해당함 그러면 1.5의 30. 농지가 아닌 매매 교환 유상승계는 1.5의 40. 농지가 아닌 그러니까 1.5의 40. 3%. 농지가 3%, 농지 아닌 것은 4%. 5항 같은 취득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그중 높은 세율이야지. 낮은이라고 틀렸네. 높은 세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5번은
지금까지 세보니까 13번이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취득세 세율은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만 옳은 거다고요? 2번만 옳은 거고 아주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우면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그리고 이런 걸 꼭 주의해야 돼. 가로 안에 같은 거 이런 거. 농지가 아님이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 교환 등은 1.1에 40 그래야 돼요. 상속도 마찬가지야. 이 상속도 1000분의 28이 맞지만 농지라면 1000분의 23이지만 농지가 아닌 상속은 1.5분의 28이 돼야 돼. 농지가 1.5분의 23, 농지 아닌 것이 1.5분의 28, 상속은 38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죠.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틀리는 것. 올해 시험에 신고납부가 안 나와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자, 1항이 올해 또 신설된 거예요. 상속 외의라고 돼 있어. 외의 무상취득. 근데 이렇게 상속 외의 무상취득이라고 출제되기도 하고 상속 외의 증여나 기부에 의한 취득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증여나 기부. 증여나 기부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조건 1번이 틀렸네요. 예, 올해 신설됐죠. 이제 이렇게 증여나 기부에 의한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 그래야 돼.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그래야 돼. 증여 기부 꼭 올해 개정됐어요. 신설됐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국내 주소를 둔 자라고 돼 있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죠.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죠. 만약에 국내를 주소를 둔 자가 아닌 자 나오면 9개월 이내.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의 경우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그 다음에 3번 매매나 교환이네. 매매나 교환은 일반적인 경우야. 이건 취득 한 날로부터 60일에 60일.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 일반적인 매매 등은 60일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꼭 납세지, 부동산 소지 등 관할 지자체 장한테 신고 납부가 돼야 되죠. 지자체 장한테 신고 납부입니다. 납세지 지자체 장한테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것이고 1번이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미치죠.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지지가 납세지입니다. 이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취득세 신고해야지요. 그 다음에 신고된 세금도 납부가 돼야 되지. 신고해야 되고 납부까지 해야 되죠. 어디다 한다? 부동산 취득, 부동산 소재지. 이거를 옳은 것으로 할 때는요. 이걸 틀리게 부동산 소유 취득자의 주소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려버립니다.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로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이 동으로 5번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주택법이라고 돼 있고 공동주택 개수죠. 물론 건축법의 대수선은 제외돼. 그러면 공동주택 개수 두 글자로 인하고 취득 당시 주택 시가 표준이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짜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죠. 주택법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거고 개수 당시 시가 표준이 9억 원 이하가 돼야 되지. 건축법의 대수선은 제외예요. 과세됩니다. 건축법의 대수선은 과세되죠. 과세돼. 건축법에 따라 내래법 고치는 것 이런 것들 건축법상 대수선은 과세되고 과세되는 건축법의 대수선 제외된 주택법에 따른 거 이것은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짜리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도 많이 냈죠. 이게 딱 지금 현재 우리 출제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문제 5번이 딱 적당한 난이도에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만 틀렸습니다. 문제 6번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옳은 거, 또 옳은 것으로 냈어요. 자, 1항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한다. 얘가 틀렸네.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한다? 부과한다가 아니라 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써줘야 되죠. 부과되지 아니한다로 써지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우리 정부 취득에 대하여 두 글자 과세하게 되는 외국 정부 취득은 과세돼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렸고 동그라미 이항 같은 취득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그 중에서 높은 그래야 돼요. 낮은이라고 돼 있네. 높은 세율 적용. 일단 틀렸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 높은 세율 적용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입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매각에다 비추. 매각.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되는 것을 매각하면 꼭 매각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각 통보는 지자체 장한테 매각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안 쳐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된다. 그래서 내가 등기 안 치고 그 사실상 취득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자가 신고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런 것은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매각을 해요. 매각.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 날짜로 얼마에 매각했다 이런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 통보가 들어가요. 다 통보가 들어가.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통보라고 30일이야. 60일로 나면 안 됩니다. 매각 통보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4글자 써요. 매각 통보. 취득세는 이런 매각 통보가 있어요. 매각 통보. 꼭 30일 이내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출제돼. 가끔씩 이렇게 60일로 틀리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30일로 알고 있지만 막상 또 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딱 이거 닥치면 30일이 맞더라, 60일이 맞더라, 60일을 많이 들어봐 가지고 60일이 맞는 것 같아. 틀립니다.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신고 납부는 하는데 문제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가 안 됐거나 또는 납부 부조객을 등기 등록 관서장이 발견했어. 그러니까 등기는 돼 있는데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과소 납부해서 이 사실을 등록 관서장이 발견하면 이거를 또 시장 군수 등한테 또 통보하거나 또는 신고하도록 돼 있어. 통보해주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등기등록 관서장이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것을 발견하면 꼭 다음 달 10일이라고 해. 다음 달 10일까지 그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거나라고 그래. 통보하거나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매각을 했을 때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된다? 30일 이내. 지자체장,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관서장이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조객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요 다음 달 10일까지 등기등록 관서장이 부족한 거, 납부되지 않는 거, 발견한 것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것은 등록면허세도 적용합니다. 뭐도 적용? 등록면허세도 적용. 그러면 등기등록 관서장이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도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기등록 관서장은 통보는 언제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통보? 30일 이내 통보. 정리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란 3항도 틀린 것이 되겠고요. 이것도 틀린 거네. 매각 통보는 30일 이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4항 지문이죠. 자, 이거 꼭 동그라미 4항이다. 신설이에요, 신설. 저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써. 요 신설됐기 때문에 요 지문이 꼭 올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4항. 자, 신고기한까지 그래.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 신고했는데 근데 해당 지자체장이 아직 세금을 확정을 경정이라고 그래. 경정하기 전에 내가 신고된 것을 경정하기 전에 시가 인정액을 내가 수정 신고해버려. 그러면 요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꼭 신설됐어. 동문 4번. 왜 이게 신설됐냐면 올해부터는 증여나 기부 등 무상취득을 시가 인정액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시가 인정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 시가 인정액으로 내가 신고된 다음에 아직 세금이 경정하기 전에 시가 인정액이 달라져 버렸네. 그럼 내가 수정 신고를 해줘. 그러면 그런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꼭 부과하지 아니한다. 올해 꼭 100% 출제. 100% 출제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100% 출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정답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인접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1년 내라고 그래야 되죠. 1년 내 취득을 전체 한 건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억 원짜리를 면세 받으려면 앞으로는 20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인접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1년 내라고 그래야 돼. 2년 이내로 틀리게 잘 낸단 말이가. 1년 내 취득을 한 건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 그래서 5항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항 지문만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제 7번이죠.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요 정도 수준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이거 33회 기출된 문제를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출된 문제예요. 어렵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1항 취득세 징수는 보통 인수 방법 틀렸네요. 취득세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이다라고 해야 돼. 신고 납부 방법이다라고 해야 돼. 보통 징수는 꼭 이름말이 들어갔을 때면 보통 징수예요. 다만 해야 돼. 다만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만 가산세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 원칙은 신고 납부 방법으로 가야 되고, 동그라미 2항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이 틀렸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래야 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래야 돼. 6개월 이내 그래야 돼.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3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는 이렇게만 해주면 돼. 3월 10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3월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이요. 그러면 언제까지? 9월 달 말까지. 3월 달에 상속되면 9월 달 말까지만 취득세 신고 납부해주면 됩니다. 9월 달 말까지만. 오케이. 동그라미 3항이죠.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 기한이 안 지난 이내라고 그래, 이내. 이내에 내가 공부에 등기나 등록을 하게 돼. 이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해줘야 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무조건 신고납부 기한 이내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 해줘야 된다? 꼭 요거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까지 꼭 취득세 신고납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등기가 쳐요.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항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이미 취득된 후라 그랬어. 이미 취득이 끝난 후요. 이게 취득한 후에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취득된 후에 막 해운지 골프장, 고부락장 등 중과세가 되면 중과세 세금을 적용한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공제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주죠. 근데 공제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라고 써줘야 돼. 포함이라고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출제해서 확인해 봐요. 꼭 이미 납부한 공제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돼. 제외라고 써줘야 된다. 제가 다른 데서 작년에 강의할 때 3년 동안 나왔거든. 3년 동안. 그래서 이 가산세 포함을 3년 동안 틀리게 우려먹었으니까 이번에 4년째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 3년째 냈겠냐.
그러니까 또 중요하니까 알아라 그랬는데 4년 동안 냈네? 그러면 올해 5년째 내 안 내? 또 내기도 하겠죠? 중요하니까. 꼭 중요하니까. 꼭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라운에 가산세 제외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법인에, 법인, 장부, 작성,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가 부과돼. 법인은 100분의 10으로 가야 돼. 장부에 대한 가산세 법인은 100분의 20으로 잘못 내요. 여러 번 냈어. 100분의 10으로 가야 돼. 100분의 1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 그럼 몇 번만 옳은 것이 됩니까? 3번만 옳은 것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야 돼. 딱 요즘 보면 3개나 4개, 3개나 4개를 줘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 자, 기억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 가산세,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를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일단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 어떤 지목 변경은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지목 변경, 과점 주제, 주식 취득 등 이런 것들은 취득으로 의제되는 거잖아요. 실제 취득은 아니고 이런 취득 의제인 지목 변경이나 과점 주식 취득 등은 신고되지 않고 매각을 하더라도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근데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설명이 돼버려. 그 다음에 니은번 신탁재산의 취득이 있어.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하나 더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야 한다. 원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비과세, 세금 비과세 돼야 되는데 주택조합 등하고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하고 하나 더 비조합원용이 들어가야 돼.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신탁재산이라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과해야 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이 돼요. 이것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야 돼.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3개 다 틀린 거니까 틀린 것으로만 옳은 것.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네. 3개 다 틀린 겁니다. 기억은 지목 변경은 100분의 80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목 변경 100분의 80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만 시험 볼 때는 이거 신고되지 않고 매각 요것만 보여. 요것만 보여가지고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옳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지목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은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의 취득에서는 2개만 취득세 부과된다. 주택조합 등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 부동산 취득과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부과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꼭 취득가액이 100만 원 잘못됐다. 50만 원 이하일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돼야 돼. 3개 다 틀렸다.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나오네.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몇 개냐 이거요. 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넘겨줘. 위탁자 주인에서 수탁자한테 맡겨. 신탁재산 이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신탁이 종료되면, 그럼 신탁기간이 끝나면 수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와야 돼? 위탁자에게. 그럼 이것도 비과세요. 자,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해 준 것도 비과세.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이전해 온 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요. 수탁자 딴 사람에게 변경. 지금 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 이전도 비과세요. 그런데 리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당연히 뭘 취득한 거야? 주택조합이 뭐 취득해 버렸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해 버렸죠? 비조합원용 취득은 무조건 과세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돼. 그럼 여기서 부과되는 것은 몇 개예요? 한 개? 리얼 하나만 부과돼. 2번이 정답이 돼. 만약에 비과세되는 것은 몇 개? 그러면 3개. 비과세되는 것은 3개. 부과되는 것은 1개. 물음을 어떻게 물어봤냐 이거요. 부과되는 것은 1개로 가야 되고 비과세되는 개수는 3개로 가야 되고 물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돼 있네. 옳은 거. 아, 또 무상승계 나오네. 무상승계로 취득했다. 남의 거 취득한 거야. 근데 취득 물건을 등기나 등록을 이미 한 후요. 등기 등록을 한 후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만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어디가? 등기 등록 한 후가 잘못됐죠.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해 조서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무상승계도 그렇고 또는 유상승계도 그렇고 남의 거 승계될 때만 그래. 남의 거 승계될 때 무상승계 또는 유상승계 남의 거 승계될 때 꼭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요. 이 규정은요. 제가 강의를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9회 강의 때 9회 시험을 보는 사람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한 4, 5년 정도 한 13회 때 14회 때인가 그때부터 이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 규정이 신설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이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이제 도시에서 따로 도시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래요. 큰 며느리는 이제 같이 시아버지랑 사는데 근데 그 작은 며느리가 말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한 번씩 오면은 뭐 시아버지 막 주무르기도 하면서 막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 소유로 된 땅이 작은 며느리로 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작은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절대 이거 큰 며느리 큰애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 둘째 며느리에게 부동산 땅을 갖다 소유권을 땅을 증여해 준 거예요. 증여해 준 건데 근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했는데 서로 동서지간에는 입이 간질간질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 남편은 어쨌다 형님의 뭐 시아버지나 저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버린 거지. 둘째 며느리가 어디 땅을 우리한테 증여하기로 했다고 막 자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서 화 나갔어 안 나가서? 나죠. 지금까지 모시기는 내가 모셨는데 동서가 자기가 돈 번다고 용돈이나 한 번씩 주고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동산 때 그걸 증여를 해줘 버렸으니 얼마나 큰 며느리 화가 나겠어.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동서가 한 것이 뭐였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해서 시아버지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딱 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자기를 모시고 산 사람도 큰 며느리거든. 그래서 이거 나 이거 둘째 며느리 증여한 거 나 무효로 할란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효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정 안 돼서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쫓아간 거예요. 이제 쫓아간 겁니다. 시장 군사한테 이제 쫓아간 거예요. 군청이 쫓아가가지고 나 이거 며느리한테 이거 둘째 며느리 했던 거 나 무효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하도 시아버지가 주장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면 둘째 며느리로 등기를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 둘째 며느리한테 등기가 안 친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안 쳤으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니까 그러면 중요하기로 했던 거를 그러면 무효로 해주세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무효로만 해주면 이거 취득으로 보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요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여를 받았어도 아직 내 앞으로 등기 등록을 안 쳤으면 취득일로부터 계약일이 취득일이잖아.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이러한 증여 계약이 해제됐다. 이런 사실만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매매 등도 마찬가지야. 매매 등으로 이미 이루어졌어도 아직 등기 등록을 안 쳤으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만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이미 등기 등록한 후에는 절대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무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만 해제 사실만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어요.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꼭 아셔야 돼. 근데 등기 등록한 후 그러면 틀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어. 동그란 2항이요.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연부금 지급일 무조건 틀렸죠. 원래 연부 취득은 원칙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매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다만입니다. 다만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한 경우에는 빠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그 다음에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로 한다. 됐나요? 네. 일단 2번도 틀렸네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3항. 차량이나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의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네요.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과된다? 승계 취득해야 돼. 차량 등은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세 과세돼. 그래서 원취득에 과세한다. 틀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돼. 그럼 1, 2, 3번 틀렸어. 동그란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등의 가산세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20이 아니죠.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돼. 그럼 5번이 옳은 거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취득 등. 이거 취득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으로 보는 것이 네 글자로 취득 의제지. 그러면 취득으로 의제되는 과세 물건은 취득세, 중과산세,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지목 변경, 과점 주주, 100분의 80, 100분의 80 중과산세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된다. 아주 좋은 문제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박수 칠 만한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비과세에 됩니다. 11번.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것. 자, 1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1가구 1주택이네. 고급주택은 제외.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서 1가구 1주택.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빼주게 됩니다. 빼주게 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 빼줍니다. 2% 빼줘.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서 1가구 1주택이야. 상속 밑줄. 상속으로 취득된 거에서 1가구 1주택. 표준세율 2% 빼줘. 고급주택은 제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물 합의물 분할이야. 공유권 해소란 말 분할. 근데 자기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 그럼 자기 지분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거네. 자기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한. 자, 공유물 합의물 분할. 공유권 해소. 이것도 똑같아요. 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 빼줘야 돼. 공유물 합의물 분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 빼줘야 돼. 그 다음에 3항 건축물 이전도 그러지. 이전도 종전가액을 초과되지 아니한 거. 종전치 초과되지 않고 건축물 이전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2% 빼줘야 해. 건축물 이전 종전가액 초과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세율에서 2% 빼주는 거야.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2% 빼줘. 그러면 결론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표준세율에서 뭘 빼준다? 중과기준 2% 빼주는 거야. 예? 재산분할, 민법 규정 재산분할, 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또 공유물 분할, 합의물 분할, 또 건축물 이전 이런 것들 2% 빼주는 거야. 그러면 5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소유권을 기속 기부하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것은 비과세예요. 이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국가나 지자체의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건 이제 비과세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요거 출제 잘 냈어요. 요걸 정답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하는 것 그래가지고 요 동그란 5번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걸 비과세에 해당하는 걸로 정답을 잘 냈어요. 여러 번 냈어요. 여러 번. 몇 번 냈어요. 지금까지 세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왜 이걸 비과세로 잘 내는가를 생각해봤더니 한마디로 뭐요? 국가나 지자체에다 이렇게 소유권 기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면 세금 부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라 이런 내용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해야 비과세 해줍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해야 돼. 생각해봐. 내가 부동산을 토지를 3억짜리 사. 근데 3억짜리 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이걸 지자체에다가 공짜로 소유권을 기속시키려고 내가 사. 국가한테 기부하려고 토지를 3억짜리 사.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어? 그렇죠.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걸 갖다 국가들한테 기속시킨다고 취득하게 되면 그래서 비과세 잊어먹지 않겠죠 이제 이런 거. 5번이 비과세 대상이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서 넘어옵니다. 등록면허서 이거 기출지문이야. 이거 기출한 거야.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라고 돼 있어.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것 그러면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것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것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걸 찾아야 돼. 아닌 것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이야. 근데 취득가액이 1억 원짜리 소유권 등기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는 무슨 세금으로 내? 취득세로 내. 이건 취득세 과세야. 이건 그러면 취득세로 과세되면 등록면허세는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거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는 등기등록이고 등록면허세로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거야. 정답은 5번이죠. 요 1억 원이라고 나왔잖아. 1억 원이라고 나왔잖아. 자, 근데 이제 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4번은 아셔야 돼.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이미 경과됐네. 그러면 취득세 세금의 부과 제적 기간이 사기 등은 10년, 신고 제출을 안 하면 7년 등. 자, 이렇게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경과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됐어.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 그 주택을 등기치네.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과세돼? 예? 왜? 취득세 부과 제적된 경과로 취득세 납세 의무 소멸이야.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제적된 경과로 소멸된 그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이 말이야. 등록면허세로.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여 차량을 등록 A 취득세 면세점이죠.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록도 무슨 세금으로 내야 돼? 등록면허세로 내야 돼. 동그라미 1, 2번은 암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몰라도 답은 나와. 요 세 개만 알면 돼. 세 개만. 자, 결론은 부동산 취득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내면 등록면허세는 과세 제외된다. 왜? 취득세로 과세된다. 근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로 낸다.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 그 물건의 등기등록도 등록면허세로 낸다. 오케이. 동그라미 1, 2번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야. 동그라미랑은 수없이 맞게 나왔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게 될 때 누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그 등록을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꼭 써놓습니다. 등기 등록부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등기 등록부상에서 등기 권리자를 우리가 등록을 하는 자라고 그래. 그 등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 이걸 등기 등록부상. 세 글자로 명의자라고 그래. 명의자. 세 글자로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지.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1항 지문 맞아요. 나 1항 지문도 아마 13번, 14번 냈을 거야, 이거.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거다. 동그라미 2항. 등록 면허세요, 지금. 그러면 등록 당시 가액이 취득 당시 가액하고 다르다. 등록 면허세는 언제 당시 가액이요? 등록 당시 가액으로. 등록 당시 가액으로. 근데 특례가 있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특례가 있어.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언제 당시 가액으로 해? 그래, 그건 취득 당시로. 아니,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 맞다니까?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특례로 뭐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근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더라도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그러면 뭘로 해야 돼? 그 변경된 가액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 동그라미 3항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유지에다 비출. 부동산 소유지가 세 글자 납세지라고 써.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유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지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 자,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한다고 그랬어. 신고상 금액이 있고 등기 후에 공부상 금액이 있어. 서로 다르네. 신고상 금액으로 A 4번이 틀렸네. 신고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뭐에 의한다? 공부상 금액으로 해야 돼. 4번이 정답.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려고 그래. 근데 보존 등기를 먼저 치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 가압류 등기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쳤네. 그러면 보존 등기에 대한 미납이 됐어. 그에 대한 가산세 납세무자도 같이 누가 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자여야 돼. 선행되는 보존 등기에 대해서 미납이 됐어.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모두 다 누가 내야 돼? 보존 등기자이다 그래야 돼.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아요.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4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3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25번까지 풀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